이번에 해볼 내용은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을 가장 좀 괴롭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이유를 한번 이렇게 가르치다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충분이라는 말과 필요라는 단어, 이 뜻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살짝 기술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라. 너무 요 단어 뜻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단순화시켜서 조금 이해를 하라라고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조금은 기술적으로 접근합니다. 테크닉적으로. 자, 보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내용은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자, 이렇게 두 줄을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알겠죠? 요 정도 약속은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두 줄을 이용해서 나타낸다. 이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 입장이 다르죠? 자, 이때 자,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이렇게 는 보이죠? 는. 그 다음에 는. 자, 이걸 왜 강조하냐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어입니다. 주어가 뭔지를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주격 조사라고 하죠. 은, 는, 이, 가 이렇게 뭐뭐은, 뭐뭐는, 뭐뭐이, 뭐뭐가 이렇게 은는 이가 이런 애들이 뒤에 붙어 있으면 얘가 주어죠. 여기서는 이 문장에서는 P가 주어고 이 문장에서는 Q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자, 이해를 하실 때, 심플하게 이해하실 때, 자,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 P가 Q 쪽으로 화살표를 보내고 있죠. 주어가 나머지 애한테 화살표를 보내고 있습니다. 화살표를 보낼 때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 충분 조건을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뭔가 여러분들 물건이 차고 넘치면 줄 수 있죠. 차고 넘치고 뭔가 충분하다고 할 때 화살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어가 화살표를 주면 충분해서 준다. 그래서 충분 조건. 다시 주어가 화살표를 주면 충분해서 화살표를 주는 거야.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충분 조건. 만약에 주어가 화살표를 받게 된다면 이때는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주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어가 뭔가 필요해. 필요해서 뭔가를 받고 있어. 이렇게. 다시 주어가 필요하다. 뭔가가 필요하다. 화살표를 받으면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받을 때는 필요 조건.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P가 뭔가 충분해요. 화살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 조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화살표를 준다라는 소리는 충분하기 때문에 줄 수 있다. 이렇게. 다음, 주어가 화살표를 받을 때는 필요해서 뭔가를 받았다. 필요해서 주어가 뭔가를 받았다. 그래서 필요 조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주어가 화살표를 주느냐 받느냐 이겁니다. 이것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파악하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은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화살표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할 때는 여기 나와 있듯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동치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P이다가 참일 때 기호 이렇게 두 줄을 써서 나타내고 이때는 충분 조건인과 동시에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름을 붙인다. 아시겠죠? 자, 요걸 이해한 다음에 다시 볼까요? 자, 화살표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죠, 지금. 그러면 이 P는이라고 되어 있죠. P는 얘를 주어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살표가 주고 있죠. 그러니까 충분해서 준다. 충분 조건입니다. 근데 얘는 왜 필요 조건이냐? Q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Q는이라는 말은 Q를 주어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Q가 화살표를 받고 있죠.
화살표를 받고 있으니 뭔가 필요해서 받는다. 그래서 필요 조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거짓이면 이렇게 사슴 꺼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걸 화살표를 주느냐 받느냐를 어떻게 좀 이해를 할 수 있느냐, 뭘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미 다 했습니다. 앞에 명제 참 거짓을 우리가 따질 때 진리집합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진리집합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발레를 이용하는 겁니다. 두 개를 이용해서 화살표의 방향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P가 Q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고 화살표가 가기 때문에 P의 입장에서는 충분 조건, Q의 입장에서는 화살표를 받고 있으니까 필요 조건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만약 P라고 하는 집합과 Q라고 하는 진리 집합이 같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화살표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해하시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은 X가 1 또는 2이면 X 빼기 1에 X 빼기 2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쪽은 X가 1하고 2죠.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볼 텐데, 자, 다시 보세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주어가 중요합니다. 주어가 화살표를 주면 충분 조건, 화살표를 받으면 필요 조건, 이렇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다져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X에 대해서 조건 P가 조건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필요 조건만 돼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필요 조건은 P가 Q한테서 화살표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것만 골라라. 그 말이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화살표의 방향과 포함 관계는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P, X는 4.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걸 풀면은 4, 2, 마이너스에서 Q라고 하는 애는 X가 4랑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포함 관계를 봤을 때 얘는 한 개고 얘는 원소가 두 개죠. 집합으로 치면 포함 관계는 이렇게 가고 화살표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찾는 답이 아니죠. 일단 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얘는 충분 조건입니다. 되겠죠? 자,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게 아니죠. 자, 다음 자, P X는 9의 약수, 양의 약수, X는 3의 양의 약수. 자, 그러면 니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집합으로 보게 되면은 P를 집합으로 모아보게 되면 1, 3, 9가 되겠죠. Q를 진리 집합으로 보게 되면은 Q는 1, 3입니다. 그럼 포함 관계는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포함되죠. 화살표는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P는 여기 보면 P가 이렇게 되어 있죠. Q이기 위한. 그러니까 P가 주어이기 때문에 화살표를 받고 있으니까 얘는 필요 조건입니다. 우리가 찾는 답이죠. 이해하시죠? 이게 필요 조건입니다. 자, 다음 디귿. X제곱 빼기 25가 0이다. 진리 집합으로 치게 되면은 P 같은 경우는 여기서 P는 플러스 마이너스 5죠. 플러스 5와 마이너스 5 이렇게 적겠습니다. Q. 얘는 절대값 X가 5니까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5죠. 같네? 서로 포함 관계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얘는 화살표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주어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매번 문제 풀 때마다 강조할 테니까 잘 이해를 하세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두 실수 AB에 대하여 가나에 알맞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단 i는 루트 마이너스 1. 그러니까 허수죠. 순허수죠. 순허수. 자, 첫 번째 줄 보니까 a 곱하기 b가 0이면, 자, 근데 이 말 잘 보세요. AB는 실수입니다. 그죠? 기억해 놓고 a 곱하기 b가
이거는 다시 a 곱하기 b는 0은 이게 주어죠. 이게 주어. 앞에 있는 애가 주어입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라고 물어봤네요. 자, a 곱하기 b가 0이다. 곱해서 0이 된다는 소리는 이런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a 0, b가 0이 아닌 경우,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경우, a가 0이고 b도 0인 경우, 이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다라는 소리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a0, b0이라는 소리입니다. 왜? 여기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의 성질이죠. 자, 그러면 포함관계를 보게 되면 여기가 선택지가 넓죠. 그럼 포함관계는 이렇게 갈 겁니다. 그죠? 다시. 자, 이렇게 갈 거고 덩달아서 화살표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화살표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 돼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에는 a 빼기 b는 0이다. 이 말뜻은 바꿔서 말하면 a랑 b랑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는은 0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에가 주어죠. 주어. 이게 주어입니다.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a제곱 빼기 b제곱이 0이라는 소리는 이게 a랑 b랑 같다도 있지만 a랑 마이너스 b랑 같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애가 선택지가 두 가지죠. 얘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집합으로 치면은 포함관계가 이렇게 갈 테고 화살표는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주어가 화살표를 주고 있으니 충분 조건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죠.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계속 연습해 봐야 되겠죠. 자, 두 조건 PQ에 대해서 다음 중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은, 자, P가 주어이긴 한데, 그죠? 여기서는 지금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살표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애. 다르게 말하면은 이쪽 말이나 똑같은 말, 그걸 찾으라 이 말인 겁니다. 자, 먼저 보면 1번 X가 음수고 Y가 양수래요. 그러면 이거는 선택지가 없죠. 이쪽은 곱해서 음수래요. 곱해서 음수라는 소리는 어떤 뜻이, 뭐가 있죠? X가 양수, 얘 같은 경우는 X 양수, Y 음수도 있지만 뭐도 있죠? 반대로 X가 음수, Y가 양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선택지가 두 개가 있고 이쪽은 한 개밖에 없죠. 그러면 포함관계는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화살표는 당연히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얘는 주어가 화살표를 주고 있으니까 충분 조건입니다. 1번은 충분 조건. 우리가 찾는 답이 아니에요. 자, 2번 보겠습니다. x제곱 빼기 1이 0이래요. 이 말뜻은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라는 소리겠죠. 자, 오른쪽 Q 보겠습니다. x는 1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말뜻은 선택지가 하나, 여기는 선택지가 두 개. 그러면 포함관계는 이렇게 갈 거예요. 그죠? 화살표는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주어가 화살표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잘못 말했죠. 필요 조건입니다. 화살표를 받고 있으니 필요 조건입니다. 자, 다음 3번 x는 0. 그 다음에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보면 이 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x, y는 실수라는 말. 그죠? 그러면 실수를 제곱했을 때 0보다 작을 수 있나요? 절대 작을 수 없죠. 하지만 0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x가 0이라는 소리예요. p 조건도 x가 0이고 q 조건도 x가 0입니다. 이 두 개의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것도 되고 이쪽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찾고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인 거죠. 그죠? 답은 3번이 돼야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연습하는 단계니까. 자, 4번은 P 조건이 삼각형 ABC가 직각삼각형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직각삼각형이다 라는 말은 각 A가 90도일 수도 있고 각 B가 90도일 수도 있고 각 C가 90도일 수도 있습니다. 세 각 중에 하나만 90도가 되면 되는 거죠.
이쪽은 각 B가 90도라고 못 박아놨어요. 선택지가 3개, 선택지가 1개입니다. 그럼 포항관계는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화살표는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얘는 주어가 화살표를 받고 있으니까 필요 조건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4번 보겠습니다. P 조건 4의 배수입니다. Q 조건 2의 배수입니다. 이건 앞에서도 많이 했죠. 자, 이게 이거보다는 범위가 좁죠. 그죠? 원소의 개수가 얘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화살표는 이렇게 갈 거고 포항관계가도 이렇게 갑니다. 주어가 주고 있으니 충분 조건이 되겠죠. 이해하시죠? 자,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집합과 명제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을 각각 이렇게 하자. 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자, 그러면 화살표를 방향을 확인해 보면 P는 P가 주어입니다. 그죠?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주어가 화살표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R이 주어입니다. R,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충분 조건, 충분하니까 화살표를 줄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자, 위의 방향은 조금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시 방향을 바꿔서 Q이면 P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냐면 Q가 P에 포함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도 R이 P에 포함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만족하고 이 조건이 참이다. 두 개가 참인데 이걸 이용해서 1번부터 5번 사이에 요 내용을 한번 골라볼래? 이 말이죠. 이건 아니죠. 일단 이것도 아닙니다. 그죠? 세 개 다 포함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니죠. Q와 R이 P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지 이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러면 3번 같은 경우는 Q와 R을 합집합을 하게 되면 P가 포함된다. 이것도 아니죠. 왜? 지금 이걸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P가 제일 넓고 그 안에 Q와 R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예, 이런 형태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죠. 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 조건을 이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화살표 방향으로 옮기고 그걸 포함관계로 옮길 수 있느냐,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하는 걸 화살표를 정의를 내리고 포함관계로 표현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번 문제는 3단 논법과 연관지어서 나온 문제입니다. 세 조건 PQR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그 말은 충분하니까 주어가 P죠. P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어가 충분하다. 그래서 화살표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화살표 방향이. 자, 그 다음 P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자, P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그럼 P가 주어죠. 그러면 P가 있는데 화살표를 받아야 되겠죠. 필요 조건이니까. 자, 그러면 이걸 화살표를 일정하게 통일하게 되면 밑에 걸 not R이면 P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단 논법에서는 어떻게 됐었냐면 얘랑 어떻게 해서 연결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중간에 P가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not R이면 P이고 P이면 Q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얘와 얘의 관계 not R이면 Q이다가 참이 됩니다. 이게 참이니 not Q이면 R이다가 참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적어놓은 것들은 다 참이 되겠죠. not Q이면 R이다. 여지없이 리얼에 있죠. 그죠? 그 다음 요거 볼까요? 있는지. not R이면 Q이다. not R이면 Q이다. 있나요? 그건 없네요. 그죠? 그럼 이제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P이면 Q이다. 참이죠. 여기 있죠? 찾아놓은 거 참입니다. 그 다음에 Q와 R의 관계. Q이면 R이다. Q이면 R인가요? 아니죠. 반대죠. 그죠? P이면 Q입니다.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디귿. R이면 not P다. R이면 not P.
R이면 나피. R과 P의 관계. 얘와 얘죠. 아니죠. 그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 답은 기역과 리을이 돼야 되겠죠. 자, 필요 조건, 충분 조건과 3단 논법이 연계된 문제였습니다. 자, 집합에서 명제, 명제에서 집합으로 자유자재로 변환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두 집합 AB에 대하여 다음 중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대칭 차집합입니다. 왜? 지금 보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고 있죠. 대칭 차집합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연산을 했더니 공집합이다. 대칭 차집합에서 어떤 성질이 있었냐면 A와 A를 연산을 했을 때 자기 자신과 연산했을 때 공집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적용하게 되면은 A와 B는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AB 같다. 자, 그래서 두 집합 AB에 대해서 이 조건, 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 자, 필요 충분 조건인. 그 말은 같은 말인 것은 이거와 같은 말인 것, 이 말인 겁니다. 여기 있죠. 바로 1번에.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대칭 차집합이다라는 걸 이해를 했느냐, 그리고 대칭 차집합이 공집합이 됐을 때 그 결과는 뭐냐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흔하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두 실수 AB에 대하여 자, 이런 조건을 그냥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실수 범위에서 이 PQR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세 조건 PQR은 이렇다. 자, 먼저 P 보겠습니다. 절대값 A와 절대값 B를 더해서 0이래요. 그럼 이거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A0이고 B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둘 다 0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 Q라고 하는 조건을 볼까요? Q라고 하는 조건은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 그래서 고쳐보면 A 빼기 B의 제곱이 0이라는 소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얘는 이런 말이죠. A랑 B랑 같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R 조건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R 조건은 전형적인 절대값을 포함한 식입니다. 그죠? 자, 이럴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싶을 때는 이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양변 제곱해 보시면 됩니다. 양변 제곱. 얘는 눈에 확 들어오죠. P 같은 경우는. 근데 R 같은 경우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헷갈릴 때는 양변 제곱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양변 제곱할 때 성질이 절대값은 제곱하면 A 제곱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양변 제곱을 해주게 되면 A 더하기 B의 제곱이 됩니다. 이쪽은 A 빼기 B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하면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오른쪽은 A 제곱 빼기 2AB 더하기 B 제곱 되겠죠. 그럼 A 제곱 없어지고 B 제곱 없어집니다. 얘로 넘어가게 되면 4AB가 0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B는 0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뜯어보면 이런 뜻이죠. A0 또는 B는 0이죠. 이 말 속에는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 A0, B0이 아닌 경우, A0이 아니고 B가 0인 경우, A도 0이고 B도 0인 경우,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구해놓은 조건들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따져보라 그 말이죠. 자, 먼저 기억을 보겠습니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니까 P가 Q 쪽으로 화살표를 보내고 있니? 아니면 P가 Q에 포함되고 있습니까? 이 말이죠. 자, P가 Q에 포함되고 있습니까? 자, 이 A랑 B랑 같다라는 소리는 A랑 B랑 0으로 같아도 되고 1로 같아도 되고 2로 같아도 되고 3으로 같아도 되고 엄청나게 많은 경우들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P가 Q에 포함된다. 포함된다. 화살표를 보낸다. 충분 조건이 맞겠죠. 이해되시죠? 자,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not P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 말은 일단 요 그대로 해서 적어보게 되면은 not R이면 not R이 주어져. 죄송합니다. not P가 주어져. not P가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주어가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자, 요게 참이니까 순서를 바꿔서 not R이면 not P다가 참이 되고, 이게 참이면 이렇게 부정해 놓는 걸 보는 것보다 대우를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얘는 P이면 R이다가 참이냐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P가 R에 포함됩니까? 라는 말과 같겠죠. 자, 다시 봅니다. P 선택지가 하나입니다. R 선택지가 3개죠. 이 셋 중에 얘가 하나 있죠. 얘가 이거죠.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포함관계가 맞습니다. 포함관계가 맞으니 화살표 방향도 맞을 겁니다. 그래서 니은 또 맞는 말이다. 괜찮죠? 자, 그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Q이고 R, Q이고 R은, 그러니까 이게 주어죠. 이만큼이 주어입니다. Q이고 R, Q이면서 R. 자, Q는 A랑 B랑 같다죠. 이면서 R, 동시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은 얘는 A와 B가 같은 게 아니죠. 그죠? 얘는 A와 B가 같으면서 이걸 만족해야 됩니다. 근데 얘랑 얘, 이 두 개는 A랑 B랑 같은 경우가 아닙니다. 딱 얘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주어가 A0이고 B0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P이기 위한 이것도 A0이고 B0이라는 이야기죠. 같은 말이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 답은 5번이 돼야 되겠죠. 이해하시죠? 이번에는 앞에 명제에서 많이 해왔던 수직선상에서의 포함관계입니다. 자,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 P와 Q가 주어져 있네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자, 충분 조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P가 주어져. 충분 조건이니까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P가 Q에 포함되도록 하라 이 말이겠죠. P이면 Q이다. 포함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P를 풀어보게 되면 얘는 절대값 X 빼기 5가 N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 빼기 5는 플러스 마이너스 N 사이겠죠. 그리고 5를 더하게 되면 5 빼기 N보다는 크거나 같고 5 더하기 N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P인데 이게 여기 포함돼야 돼요. 자, 그 말은 이렇게 해서 여기 5 빼기 N이 있고 여기 5 더하기 N이 있으면 자, 등물을 둘 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러면 지금 이 범위가 지금 여기에 포함되려고 하면 0이라고 하는 값은 여기 있어야 되겠죠. 0 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5 빼기 N이 0보다는 당연히 커야 되겠죠. 크면서 등호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N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수 N의 개수니까 자연수 5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는 1, 2, 3, 4, 5 5개 있겠죠. 답은 5번이 되어야 됩니다. 쉽죠? 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명제에서 공부했던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한다면 포함관계가 따라간다는 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말만 바뀐 것이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방정식입니다. 이거는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 PQ, P와 Q가 주어져 있죠. 이거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일 때, 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과 이 말이 같다라는 겁니다. 집합으로 치면 이 집합과 이 집합이 같다라는 이야기겠죠.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집합의 원소, 자, 이 방정식을 풀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 마이너스 x가 넘어오게 되면 4x입니다. 그 다음 13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8 되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런데 q라고 하는 조건을 보니까 2차 방정식이죠.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있죠? 이거 2개 있습니다. 2개가 나올 텐데, 그런데 얘는 1개예요. 1개라는 말은 얘도 원소가 1개여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2차 방정식이 원소가 1개 나오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완전 제곱식. 그리고 그 해가 뭐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얘는 결론적으로 x 플러스 2의 제곱과 같다라는 이야기겠죠. 전개를 해보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되면서 얘와 얘가 같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a는 4, b도 4가 돼야 되겠죠. 두 개를 더하면 8 돼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어떤 형식으로 나오든 필요조건, 충분조건에서는 자, 주어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주어가 화살표를 주면 충분조건, 주어가 화살표를 받으면 필요조건, 주어가 화살표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면 필요 충분조건. 주어에 집중하세요. 그러면은 헷갈릴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